자, 수치에서 제5강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요 2차 지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요 비례요소의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비례요소에 있어서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요 회로에서, 요 폐회로에서는 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걸 사용해서 요 입력과 요 출력의 비를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 R1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저항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여기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었고, 자, 요 출력, 요 부분은 요 저항 R2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자,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이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입력부는 요렇게 지금 라플라스 변환이 되고 출력부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I, 입력부의 I 요거를 출력을 해서 요 I에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대입을 해서 요 입력과 출력의 비를 구하면은 요렇게 전압 강화, R2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구할 수 있는 걸 지난번에 하였고, 또 지난번에 또 배운 것이 요 병렬회로, 직렬회로가 있으면 저항을 이렇게 병렬회로로 접속이 됐을 때 이때는 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사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자, 임의의 점으로 들어오는 입력되는 이런 전류는 여기서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유입되는 전류 I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요 점에서 유출되는 전류.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 자, 전류 I1과 I2는 요 저항하고 전압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ohm의 법칙을 써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었으면은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고, 자, 이 변환한 상태에서 I1은 여기에 대입, 자, I2도 여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은, 자, 요렇게 좀 식이 쭉 정리가 돼서, 요 전류 I는 요 전압하고의 관계라서 요렇게 합성 저항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 저항을 만드는 요 병렬 회로에서는 이렇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지난번에도 했던 것이 1차 시간 지연 요소가 되겠는데, 자, 요때는 저항하고 요 커패시터,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소자를 써서 이렇게 폐를 구성해서, 자, 요 콘덴서의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구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제 요걸 사용해서, 자,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요 커패시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요 커패시터는 이렇게 적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커패시터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 방정식, 시간 영역에 있는 상태 방정식을 자, 이렇게 입력하고 요 출력부를 라플라스 변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적분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적분은 S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요 부분에서 요 I가 공통이니까는 묻고, 자, 이렇게 해서 I를 구해서 요 I를 요 출력 있는 자리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RC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시정수 T 통상식 이렇게 둡니다. 자, 시정수 T 이렇게 두고 식을 이렇게 지금 B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요 t는 그 목표치가 있으면은, 자, 요렇게 그 시간이 있고, 이렇게 목표치가 있으면은, 이 시간 영역에서 응답이 쭉 나타나면은 목표치에 대해서 이렇게 63.2%, 63.2%에 도달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번 시간에는 2차 시간 지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시간 지연 요소는 자, 요 저항하고 커패시티가 있는 요 회로에 요 그 코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통상적으로 이제 RLC 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코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구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그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이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자, 임의의 폐로에서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자, 코일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커패시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자, 여기서 코일 요거는 이제 미분 기능을 갖기 때문에 요 전류를 이렇게 미분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또 커패시티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출력은 이렇게 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뭐 저항은 그대로 비례니까 가져오고, 여기에 한 번 미분은 요 S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한 번 적분은 여기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주파수 입력인 라플라스 변환으로 연결해서 전환을 해서 요 i로 공통으로 묶고 이걸 공통 분모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요 출력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i를 구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i를 구해서 여기에 실제 이렇게 대입을 해 봅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약분이 되어 버리고 자, 남는 것은 이제 요렇게 식이 남았는데 요 S자성, 분모의 S자성이 최고 고차항인데 고차항 앞에 있는 계수 LC가 있습니다. 요 LC를 이제 분자와 분모 쪽 양쪽에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렇게 LC를 이렇게 분자 분모로 나누어서 요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이 요 각 주파수와 감색계수가 있는데, 자, 요걸 이제 통상적으로 2차 지연 요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각 주파수 이거는 이렇게 목표치가 있으면은 목표치에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요 일어나는 각도, 요걸 우리가 각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빨리 목표치에 일어납니다. 또 이 감색계수 델타는 기준은 이제 계산해서 기준은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자, 1보다 클 경우는 이렇게 진동이 없는 특성이 나타나고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작으면은 진동이 많이 생기고. 자, 그래서 하나의 오메가 n과 감색계수 델타는 하나의 특성, 진동이 생기는 것과 목표치에 빨리 가는 그 지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요 값을 알게 되면은 대략 이거는 특성이 어떻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계산으로 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L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 5V 인가되는 것은 5V고 저항은 100옴, 요 콘덴서는 0.1 마이크로페럿, 요 코일은 2mH, 요 리액터스는 2mH, 이제 요렇게 수치를 주었었습니다. 자, 요랬을 경우에 출력 전압 이걸 한번 구해 보라. 자, 요렇게 상태 방정식, 키로이프의 전압 법칙을 써서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자, 라플라스 변환해서 쭉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요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아까 요 각주파수 오메가 n과 감색에서 델타는 앞에 식에서 계산 구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각주파수는 70710 라디안 파세크, 요 감색계수는 0.35,
자, 그래서 0.35 요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는 진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70710 라디안 파세크. 요건 저 주파수로 만들려면 그 2파이로 나누어주면은 헬츠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값이 크기 때문에 목표치는 빨리 가는데 진동이 생기는 이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한번 그 실제 요 전압, 커패시터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특성, 시간 영역에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24V를 인가를 해주고 저항은 5kΩ, 요 코일은 리액터스는 100mH, 요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50 마이크로페럿.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커패시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러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수익을 구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전달 함수를 구하고, 자, 이렇게 2차 특성 만들어졌습니다. 요 각 주파수와 감색에서 여기에 각각 LC와 자, 이렇게 각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각 주파수는 447 라디안 파세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파수로 나누면 2파이로 나누면 헤르츠로 바뀌겠습니다. 자, 감색에서를 계산하니까 1.12. 자, 그래서 여기 1.12이기 때문에 요거는 응답은 24V인데 요 응답은 진동은 발생하지 않으나 요 4.47 447 라디안 파세크의 빠르기로 목표치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토메이션 요 스튜디오 이제 요걸 사용해서 그 RLC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라이브러리 트리 위에서 요 전기 기술 요 NEMA 이제 NEMA 이걸 선택을 하고 요 전원을 선택해서 요 에너지원에서 요 배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는 또 기본 수동 그 능동 컴포넌트 여기에서 저항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저항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그 코일과 커패시터 이제 이걸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저항기와 그 인덕턴스 커패시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 요 값들도 이렇게 좀 변경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값도 값은 더블 클릭해서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를 쭉 이렇게 연결합니다. 각 단자를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자, 연결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요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탭 이걸 누르게 되면은 요 리본 메뉴에서 자, 여기에 요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요 창에서 이노드 다이나믹 측정 계기 요걸 가져와서 자, 여기에 커패시터 쪽에 찍고 마우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표시할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다시 여기에 마우스를 찍게 되면은 자, 요런 그 노란 상자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YT 플로트 요걸 하나 선택을 하고 나서 요 상자를 자, 여기 하나 위치를 지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자, 요 노란 상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제 여기에 위치를 하면은 요 값들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요 노란 상자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를 그 Y 플로트 쪽에 넣게 되면은 이건 출력과 이렇게 그 시간축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낸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요 시간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이렇게 뭔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시간이 쭉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전압이 쭉 이렇게 변화되는 응답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것처럼 여기 아까 그 감색의 수가 1.12였기 때문에 자, 진동이 없는 특성을 나타내고 자, 여기서 급하게 일어나는 게 요건 아까 그 447 라디안 파세크의 속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목표치에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교류에 대해서 한번 더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구성한 요 회로에서 자, 이번에는 요걸 지금 4.7 커패시티는 4.7 마이크로 페럿 요래 두고 자, 여기는 그 이번에는 요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아까는 보면 24V 직류를 가져왔지만 이번은 교류를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요 각 단에서 일어나는 주파수를 그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파형을 측정해 보면은 요 노란선 요거는 그 저항에서 일어나는 것, 요 교류 주파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저항은 이제 그 값을 이거는 비례를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여기에 요 코일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코일은 여기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여기에서 B에서 위상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는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위상이 진행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상이 90도 이렇게 진행되는 특성을 볼 수가 있고 요 커패시티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90도가 되는데 이것은 위상이 90도 지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구성해서 실제 이 파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트리비에서 이 전기기술 NEMA, NEMA 이걸 가져오고, 이 전원을 가져오고, 에너지원에서 아까는 이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단상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자, 교류를 이렇게 가져오고, 또 요 커패시터 요거는 이렇게 4.7 마이크로 페럿 되게 하고, 요 저항하고 그 코일은 이렇게 1kΩ, 1kΩ과 100mH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션 탭을 선택을 하고 요 탭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리본 메뉴에서 우측으로 쭉 가면은 요 오실로스코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실로스코프가 나타나면은 이제 요거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를 호출해 놓고 여기 시뮬레이션 일반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이제 실행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상태에서 오실로스코프 여기 우측 하단 보면 접지가 있습니다. 이 접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접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지가 생성된 상태에서 이제 요 프로브를 가져와서 요 저항하고 코일 커패시터 쪽에 그 프로브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프로브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요 프로브를 요거를 요 저항 쪽에 접지도 이렇게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요 프로브 3개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코일과 커패시터 쪽에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프로브를 위치를 시킨 상태에서 시키게 되면 바로 파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를 갖다 놓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프로브를 다 저항 쪽, 코일 쪽, 커패시티 이렇게 해서 요 파형도 이렇게 색깔별로 노란색, 빨간색, 녹색 색깔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요 파형 각각의 파형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요 다이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조정을 하면은 요 파형 높이, 진폭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간 영역도 이렇게 그 진폭을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에서 저 파형의 진폭이 이제 조정이 됐으면은 요 시간도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축은 요 다이얼 게이지 요걸 사용해서 요 시간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돌려서 시간축을 조정하면은 자, 요런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코일은 90도 이상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요 커패시터는 위상이 90도 지연되는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 2차 지연 요소에 대해서 과도 특성, 시간축에 대해서
응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교류 회로에 대해서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파형을 측정해서 그 위상이 90도 진행되는 것과 90도 지연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코일은 미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90도 진행이 되고 그 커패시터는 적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상이 90도 지연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